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게 이제 2018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BTS 예술혁명이라는 책을 일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서울대에서 들레즈에 관한 연구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들레즈는 이제 프랑스 철학자죠. 그 다음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영화미학으로 두 번째 박사 논문을 마무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BTS의 노래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노래들 한 두 곡 정도를 뽑아봤거든요. 저는 뭐 이제 BTS에 대해서는 그냥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간혹가다 노래는 들어보는 그런 라이트한 팬도 아니죠. 그냥 BTS 국위선양 하는구나 그 정도의 사람이고요. 요 소우주라는 노래의 가사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그런 내용들이 있네요. 우린 빛나고 있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가 소중하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던 거야, 우린. 서로가 본 서로의 빛. 그리고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 우린 우리대로 빛나? 우린 그 자체로 빛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건데 상하 개념, 그다음에 권력 개념, 돈이 있고 없고 빈부귀천, 뭐 그런 것들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제각각의 사람들은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각자가 소중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위아래의 개념이 아니라 수평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래가 아마 제목이 불타오르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멋대로 살아? 어차피 네 거야? 애쓰지 말어? 저도 괜찮아? 그냥 살아도 돼. 우린 젊기에. 수저수저거려. 난 사람인데. 그러니까 뭐 금수저, 은수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구분하지 말자. 계층으로 나누지 말자. 겁 많은 자여 여기로, 괴로운 자여 여기로, 맨주먹을 들고 온라인롱 진군하는 발걸음으로. 이게 이제 아미가 이제 팬클럽의 이름인 게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BTS가 어떤 노래들을 했었는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이제 BTS가 당긴 방아쇠라고 해서 BTS가 뭘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방탄이 글로벌한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 가사들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을 때 BTS의 노래에는 사회적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팬들의 공감을 일으킨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체제가 전 지구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탄은 약육강식의 논리를 비판한다. 날아가는 법도 살아가는 법도 결정하는 법도 꿈꾸는 법도 모른 채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기성세대의 약육강식 논리를 비판한다.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살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파괴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하, 귀천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없는 거죠. 중심이 없다면 그 중심으로 올라갈 필요도 없는 거고요. 수평적인 관계들만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바로 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것들을 부시고 비판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 자체가 수평적인 연대라는 거죠. 자기 혼자만이 아니고 함께 한다면 절대 실패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는 믿음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BTS의 성공이 단순히 춤을 잘 추고 뭐 잘생기는 아이들이 뭐 아이돌스럽게 해서 뭐 성공을 했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들이 가진 메시지가 있었고 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 그런 스토리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공감을 일으켰고 동일시화하게 됐고 그런 연합들이 펼쳐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BTS가 새로운 어떤 가수와 팬의 관계를 정립을 했고 그것들이 이제 파괴력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위계 질서의 해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통이 방탄의 중요 성공 요인이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것이 이제 기술적인 이 온라인 플랫폼의 상호작용이었던 거죠. 이 온라인 플랫폼은 수직적 위계 구조를 수평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혁명적 가능성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문 같은 데서 이제 칼럼을 쓰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던 것들을 이제 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죠, 과거에는. 또 언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이제 페이스북 같은 데서 뭐 어떤 거를 적으면은 그거를 기사에서 쓰기도 하죠. 그런 시대로 된 겁니다.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SNS를 통한 연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삶 속 가까운 곳에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팬덤 문화를 잘 몰라가지고 BTS가 처음에 이렇게 팬들과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게 많지 않았나 봐요. 이들이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서 팬들과 소통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한 수평적 판타지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 수평적 판타지가 수평적 연대를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아미들은 자본과 미디어 권력이라는 장애물뿐만 아니라 인종, 언어, 사회 문화적인 장애물들을 넘어 기존 사회의 위계 구조들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진군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 한국어, 그 다음에 거대한 어떤 기획사 출신도 아니고 그리고 미디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1차화가 된 거죠. 그들의 활동은 그들이 의도하던 않든 사회 속에 다양한 위계 질서를 해체하는 놀라운 사회 문화적 변화들을 끌어냈다. 그러니까 그 혁명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현상들 그리고 새롭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기존의 질서를 해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정치, 경제, 문화 권력을 움켜쥐고 있는 제1세계와 주변에 있는 제3세계 간의 위계를 유지하던 영어 중심주의의 균열이 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 저도 이제 저자의 강연을 듣고 이제 좀 새롭게 BTS가 그런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로 점점 보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야기가 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연대를 통한 리좀적 혁명.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의 저자인 이지영 선생님이 들레즈 전공자이기 때문에 들레즈적인 어떤 개념과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리좀은 그 수목형 구조랑 리좀이랑 이제 구분이 되거든요. 수목형이라는 거는 위계 구조가 있는 거고, 리좀적인 거는 약간 이제 수평적이고, 뭐 이렇게 뭐 자유로운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어떤 다양체? 좀 설명하기 어렵네요. 아무튼 이거 보시면 알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위계 체제라고 해도 그것이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측면이 있는 한 수직적 위계의 하부에 속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수직적 위계의 억압을 무너뜨리고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마련이다. 리좀을 단일한 중심이 없는 수평적 연결이라고 규정하면서 나무의 위계적이고 중심적 구조와 대립하는 것으로 놓는다. 그러니까 나무는 위계적이죠. 나뭇잎이 있고 잔가지가 있고 잔가지 다시 중심적인 가지가 있고 몸통이 있고 몸통에서 뿌리가 있고 뭐 이런 형태인데요. 이 리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주변인지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 그런 것도 없는 체계가 없는 비체계가 아니라 비중심화된 체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방탄현상은 비중심화된 리점적 체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기획사, 그 다음에 뭐 아이돌, 가수, 그 다음에 팬들 이렇게 계층적인 게 아니라 그 옆으로 가수와 기획사와 그 다음에 아미와 그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나의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방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미가 중심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적 역할이 아니라 아미와 BTS가 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체계에는 거대한 자본이나 이와 연계되어 있는 미디어 권력 같은 단일한 권력적 중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미와 방탄은 어느 하나가 중심이 아니라 서로 친구이자 조력자로서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BTS의 소속사도 상장을 했고 상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주주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들 외에 주주들은 요구를 계속 할 거고요. 그러니까 자본에 의해
계속 요구가 될 겁니다. 자본들이 계속 요구를 할 거고요. 돈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라. 이사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기존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가는 것. 그 사이에서 어떤 고민들과 갈등이 있지 않을까? 뭐 추측을 해봅니다. 순전히 추측이고요. 그러나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이 돈의 압력이라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를 잘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BTS의 어떤 현상들을 어떤 리즘적 혁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리즘은 이제 딜레즈의 이제 개념이고,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는 이제 뭐 연결 접속, 이질성, 뭐 그다음에 뭐였죠? 그다음에 뭐 탈기표 작용적 단절, 그다음에 전쟁 기계로서의 뭐 그런 거 다양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면은 연결 접속에는 어떤 질서도 최종 목적도 없다. 그래서 A and B의 형태거든요. A of B나 A for B나 A behind B나 A beneath B나 A under B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A and B 옆에 있다. 이게 동일하고 수평적인 관계죠. 의미를 고정시키는 중심 원리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연결 접속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형태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질성의 원리는 결국에는 어떤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은 비슷한 종류끼리, 백인은 백인끼리가 아니라 백인, 흑인, 뭐 그 어디죠? 스페인, 뭐 히스패닉, 뭐 그런 쪽들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서로 다른 층위의 지점들과도 연결 접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한국어로 된 노래가 라디오를 타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기존의 수목적 계통이나 질서에서 단절되어 탈영토화함으로써 이질적인 새로운 질서로 재영토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동남아, 미국,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SNS 상에서 마치 옆에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협력해서 BTS의 그 가사들을 외국어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어떤 이 추상적으로 새로운 영토들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건 들레지적 용어지만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사의 진단은 병에 대한 기술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치료의 출발점이다. 진단 자체에 이미 치료의 방향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방탄아미 다양체라는 리즘적 다양체를 통해 방탄 현상을 이해하려는 이 책 자체도 그런 현상을 기술하고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앞으로 어떤 실천을 하자는 지침이기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지도로서의 뭐 리좀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기존의 영토를 탈영토화하려는 리즘적 혁명을 수행하는 아미 다양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들은 방탄이 권력의 위기에서 소수자로서 겪는 배제와 억압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방탄의 고난과 좌절이 권력과 자본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적했다. 그리고 사회의 수목적 체계가 만들어내는 억압이 그동안 방탄과 아미가 마주했던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대 기획사, 자본력, 그것들이 다 언론들의 뒷받침, 방송,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아이돌들을 밀어주는 것, 거기에서 이제 배제되어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활동과 존재 방식에 혁명적 잠재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혁명적인 그런 쪽으로 갔고, 그런 잠재성이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예단할 수 없다라는 고 저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지점에서 연결 접속되어 생성되어 갈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대 자본이 이제 연결 접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성과 그리고 방시혁 대표도 사실 미학을 공부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철학적으로 접목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사상들을 자본의 이해를 만족시키면서 어떤 다양체로 구성해 나갈지 새로운 단계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봅니다. 허나 이제 중요한 것은 방탄아미 다양체가 펼쳐 보이고 있는 혁명적인 잠재력이 세계가 전 지구적인 신자유주의의 억압에서 벗어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사람들의 정치적 무의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후다. 그러니까 뭐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극도로 이끌어가는 거고 결국에 여기서는 이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등장할 수밖에 없죠. 자본은 결국에는 더 큰 자본을 만들어내게 돼 있고 이제 마태 효과가 작용을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외되는 사람들은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들을 만족시키는 메시지를 던졌을 때 이제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이 돈을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색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인터뷰하는 것, 가사,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진짜로 그것을 그 삶에서 구현하고 있을 때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표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들이 성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들레즈 철학은 이 네트워크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상징,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레즈 철학, 그리고 예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네트워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면은 현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부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이제 좀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BTS가 저의 영상을 본다던가 이런 것은 굉장히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도 이제 낮은 확률의 일이지만은 제가 만난다면은 이제 이 두 작품을 보라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대도라는 이제 신무협 소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만화로 이제 다시 구현한 게 이제 권가야 작가의 남자 이야기 이런 책이 있고요. 근데 대도라는 작품은 이 무협 시장에서 이제 신무협의 어떤 상징적인 작품으로 이제 회자가 되고 있죠. 저도 인상적으로 읽었었는데요. 아주 어렸을 때. 이 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제 주변인들이 나오거든요. 주변인들이 나와서 무림에서 활동을 하다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맞부딪히게 되고 그리고 그걸 이겨내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름을 알리고 나서도 중요한 것은 소위 말하는 6대 문파, 소림사라든가 화산파라든가 이런 데에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인들로서 끝까지 마지막 장면까지 싸우면서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인으로서 살아가고 그리고 나름의 성공을 거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인으로서 살아가는 방식,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니라 그냥 나 자체로 내 자신을 구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BTS도 성공을 하고 아주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득권이나 기존 체제로 또 편입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본인들이 어떤 자세를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흔한 성공과는 다르게 영원한 주변인들로 남을 수도 있다. 메시지에 계속 혁명적인 메시지를 담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창출하고 이럼으로써 평생이 이제 예술인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작품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라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